그 방식은 우리나라는 6학년이나 돼야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얘네는 3학년이면 그게 나와요. 그럼 그걸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핀란드 애들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선 6학년에 배우는 거를 걔네들이 3학년에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와 엄마의 수학 정서를 돌보는 우리 집 수학 조치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9월 22일에 핀란드 수학 교과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핀란드 수학 교과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행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주제는 3가지예요. 하나는 방정식, 그 다음 또 하나는 분수와 소수,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도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핀란드 수학 교과서가 위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던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추천사를 썼던 핀란드 수학 교과서는 마음이음에서 나온 핀란드 수학 교과서예요. 물론 그 출판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이 회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책을 권하지 않아요. 일반 문제집을 권하겠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 수학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대입 하나의 목적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교과 과정에 관해서만 그냥 달달달달달달 공부를 합니다. 수학은 여러분 그냥 수학 문제집에 있는 수학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정말 고도의 뇌 활동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이런 도구도 만들어지고 저렇게 수학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수학 도구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공식이고 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론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낸 사람들은 엄청난 수준의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수학 이론이라고 하는 걸 어린 아이들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 되게 많이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육과정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이죠. 뭐 한국에서는 한국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미국은 미국의 교육과정이 있고 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의 학자가 만든 교육과정이 가장 완벽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방식의 어떤 장점들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이들의 뇌가 더 다양하게 자극을 받을 텐데 A라는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이가 B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훅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게. 왜 꼭 같은 방식으로만 알아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수학이 쉬워지는 거예요. 나눗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눗셈?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서 애들이 나눗셈 배워요. 근데 나눗셈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면 식 자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이제 2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분수를 배워요. 근데 분수에서 물론 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눗셈하고 유사하다. 나눗셈에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 중에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나중에 비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어떤 개념을 가르칠 때는 나중에 어떤 다른 개념과 연결하기 위한 그 수작을 계속 그 안에서 부립니다. 근데 배우는 학생 그걸 알 수 없어요. 배우는 학생 그걸 알 수 없고 가르치려고 한 사람의 의도가 그 안에 담뿍 담겨 있거든요. 그 의도대로 애들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중간에 낙오가 돼요. 근데 나눗셈과 분수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위에서도 계속 나와. 그러면 3학년 때 안 됐던 애들이 그 다음 학년에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3학년 때 걸 갖다 끌어다 쓰거든. 그러니까 나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구만 애들이 계속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멀어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핀란드 수학 교과서에서는 나눗셈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분수도 나눗셈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분수를 채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방식은 우리나라는 6학년이나 돼야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얘네는 3학년이면 그게 나와요. 그럼 그걸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핀란드 애들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학년에 배우는 거를 걔네들이 3학년에 배우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논리를 습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수학은
수학적 귀납법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연역적인 방식이 어렵습니다. 어떤 큰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그 방식이 어려워요. 이건 중학교 아이들도 어려워요. 이 방식을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연역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점점점 배워갑니다. 어디서? 수학에서 그걸 배워가죠.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해. 일찌감치. 그럼 그 논리를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외국은요? 외국은 글쓰기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배워나갑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글쓰기가 더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한글만 하면 일단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학은 이 연역적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본 도구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익히다가 애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핀란드 수학은 어때요? 논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별도의 논리라는 코너가 있어요. 우리는 집합과 명제를 고등학교에 가야지 배우잖아요. 그러나 집합과 명제가 없으면 수학 교과서 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이나 명제라는 단어를 계속 쓰지 않고 계속 은연중에 그게 퍼져 있어요. 애들은 모르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감지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애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장님 물꼬리 잡듯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땡큐. 못 깨달으면 나중에 아는 거야 그냥. 핀란드 수학 교과서에서는 아주 아기 때 1학년 때부터 논리가 계속 나와요. 거북이가 토끼보다 무겁고 토끼가 코끼리보다 무겁다고 할 때 거북이하고 코끼리 무게는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논리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는 없잖아. 뭐 안 배웁니까 그런 거? 안 배우고 저절로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가르쳐야죠. 그런 거 하려고 사고력 수학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력 수학을 또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핀란드 수학 교과서는 쉽단 말이야. 되게 직관적이고 쉽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핀란드 수학 교과서로 선행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업 9월 22일부터 할 거니까 등록해서 들으시라고.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비용이 셀 수도 있겠죠. 아니 여러분, 엄마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좀 수준 높은 거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지 수학 문제집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애하고 뭘 못하겠어. 나는 우리 애하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애는 너무 실증을 되게 빨리 내. 오늘 이 논리도 했다가 연산도 좀 했다가 도형도 했다 이러고 싶은데 핀란드 수학 교과서는요 약간 그 무당집 같아요. 되게 다양해. 색채가 다양해. 연산도 있다가 도형도 있다가 퀴즈도 있다가 놀이 수학도 있다가 되게 다양해. 논리도 있다가 코딩도 있다가 막 그래. 엄마들이 볼 땐 정신없어. 근데 애들이 볼 때는 안 지겨워. 안 지겹다고. 1번 문제 풀다가 내가 2번 문제 못 풀고 그거 내일 풀려고 그러는데 1번하고 2번이 별로 상관도 없어. 그런 것도 많아요. 핀란드 수학 교과서 난 잘 활용하게 하면 여러분이 아니 선행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 심화도 하고 되게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그거 사용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주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거 이렇게 교과서를 연결하세요. 이거 이렇게 심화랑 연결하세요. 이거 이렇게 6학년이랑 연결됩니다. 내가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수업을 만들었어요. 지금 신세계에서 등록 중이에요. 여러분 그거 등록 많이 하시면 당연히 제가 수업할 때 신이 나겠죠? 그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스타일대로 심화하고 선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재밌게 핀란드 수학 교과서로 선행 한번 해보시자고. 도전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갖고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오면 좀 답답하겠죠? 네, 그런 느낌이실 거고 오히려 저학년 엄마들이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 아이들하고 좀 재미지게 하면서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개념에 접근할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3회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그 원래 따로도 등록이 가능한데 저는 웬만하면 3개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는 방법 그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